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면철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여기 함께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 지켜보고 계신 많은 참여자들을 환영합니다. 짐 로저스 회장님의 낙관과 희망은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을 줍니다. 낙관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입니다. 땅이 좋아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평화와 경제의 긍정적인 순환은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평화 경제의 기원은 유럽의 석탄 철강 공동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 있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울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차원에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1951년에 출범했습니다. 전쟁의 근원을 협력으로 극복해 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는 유럽 경제 공동체로 나아갔고 오늘의 EU를 만든 시작이고 출발이고 동력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경제는 공존과 공영이 꼽히는 통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경제가 가야 할 길은 멉니다. 한반도에서 평화 경제의 현장이었던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2004년 12월 15일 눈이 흩날리는 아주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날 개성에서 15개 시범업체 중에서 첫 번째 공장이 준공식이 열렸던 날입니다. 저도 그날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릇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요. 그릇만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공장에서는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장의 문이 닫히고 2017년 이후에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경제 제재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평화 경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경제공동체는 서로 연결되고 병행적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비핵화 협상이 완화되고 개선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는 다리를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협력과 교통, 물류,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의 다리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구소련이 해체됐을 때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우크라이나라든가 카자흐스탄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계적인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그 지역에 있던 핵무기를 미국으로 갖고 해체하고 갖고 오고
또 핵무기를 만들었던 지역과 군수 공장이 있던 마을, 그리고 거기에 근무했던 군인과 원자력 과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직업교육, 전환교육을 시키고 또 무기를 만들었던 공장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지금 원자력 시설이 밀집해 있는 영변과 핵심 군사 지역을 새로운 경제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한반도판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2018년 하반기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서울역에서 특별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철도 관련 연구자들이 탄 기차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첫 번째 역인 판문역에서 기관차를 교체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끌고 가는 기관차가 계속 가면 좋겠지만은 아직까지 남북한에는 철도 용어도 다르고 신호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기관차로 갈아타서 서쪽에서는 신의주까지 갔고 동쪽으로는 나진까지 갔습니다.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1차적인 기초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면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의 연결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대륙 철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동해선 철도 공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해 남부선은 이미 기차가 다니고 동해 중부선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릉에서 제진까지 동해 북부선은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공하면은 5년 정도 지나면은 완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이란 다리를 넘어 대륙과 연결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공급망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요소수 사태에 이어 앞으로도 많은 공급 위기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북한은 자원이 있고 우리는 자본과 기술이 있습니다. 남북한의 호혜적인 협력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재가 완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은 산 하나를 넘는 것이 아니라 산맥을 건너는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언제나 평화를 지키는 일만큼 평화를 만드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평화를 만드느냐 복이 있나니 하는 성경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싱크테크 2022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달합니다. 고맙습니다. (1991년 12월 6일) 역사적인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본과 김일성 수석과의 회담.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하나의 민족이기에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참사랑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반공을 넘어 승공으로 누구보다 앞장서 공산주의의 한계를 지적한 문선명 한학자 총재.
남북 통일의 물꼬를 트기 위해 생명을 거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을 진행하신 양이분. 이 자리에서 남북경제협력, 금강산 개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셨고 공산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일이 이념의 대결이나 교육만으로는 될 수 없기에 평화자동차와 보통강 호텔 그리고 평화센터를 건립하며 대북 사업을 통한 경제 지원을 펼쳐 나왔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통일. 하지만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통일로 나아가는 길에 선행돼야 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없기에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첨예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오늘은 불안한 내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군사 분계선 넘어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단지 우리의 적으로만 간주하며 통일 한국의 내일을 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의원과 초국가, 초정교자들과 합심하여 모든 국경지대의 평화 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께서 구상하고 계신 평화와 축복의 땅. 남북의 공생과 공영을 위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DMZ의 평화공원과 평화추모공원을 조성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담는 희망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한반도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는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활발히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연대해 통일의 시간을 이끌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꿈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은 이제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향해 남북협력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DMZ는 평화의 경제, 희망의 경제를 만드는 화합의 장이 되고 대한민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아갈 것입니다. 세션에 앞서서 주제 영상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세션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는 한반도 평화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합니다. 자, 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모두 발언은 박상권 평화자동차 명예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상권 명예회장께서는 1991년 문선명 한학자 총재 방북 이후 펼쳐진 대북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고하신 분입니다. 최근 민간인 신분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을 처음 만난 평양의 명예 시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반도 평화 경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모두 발언을 맡은 평화자동차 명예회장 박상권입니다. 먼저 신통일 한국을 위한 제3회 싱크탱크 포럼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시고 전 세계 지식인들의 연대체인 싱크탱크 2022 포럼을 결정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포럼을 추진하고 계시는 윤영호 위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직접 한국에까지 오셔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영감과 창의적 발상을 제시해 주신 짐 노저스 회장님의 훌륭하신 강연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짐 노저스 회장님의 기조 강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미래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대립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화해와 평화의 세계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인지의 기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는 북한의 핵 문제가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의 앞길을 막고 있고, 또 하나는 팬데믹 사태가 세계의 길을 오도 가도 못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난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불가능보다는 해결 가능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팬데믹 문제는 인류 공동의 문제로서 이미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도 더 이상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의 공동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문제 역시 팬데믹처럼 세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힘을 모으고 미국이 더 많은 인내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면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특히 핵 문제에 가로막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평화 경제 시대를 적극적으로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평화 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는 오늘 짐 노저스 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두고도 이제 좀 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외치지만 말고 비핵화 논리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평화 경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싱크탱크 2022 포럼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 건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젝트 하나를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DMZ 평화건설, 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남과 북은 물론 주변국들과도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누구라도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정부의 국가적 정책 의제로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라는 발상으로 남북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총재님 네 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김일성 추석과의 회담을 통해서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과 이산가족의 상봉, 북한의 평화적인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 합의 등 4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내셨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놀라운 합의 사항이었으며 조국 통일에 대한 열정과 세계 평화에 대한 뜨거운 의지가 담긴 업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총재님 네 분의 조국 통일에 대한 장기적인 실현 계획에 따라서 1994년부터 총 241회 방북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추진했던 사업들도 많고 다양한 경험들이 많지만 가장 뜻깊은 사업은 남포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고 여러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했던 일입니다. 남포 평화 자동차 공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신 바가 있고 북한 최초로 상업 광고탑을 세우는 등 북한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한 회사입니다. 평화자동차는 남북 교류가 참으로 어렵던 시기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총재님께서 평화자동차 생산을 위한 지침을 주시면서 가장 중시하셨던 사업 철학은
북한이 자동차 제조를 위한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생을 위한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조국 통일에 기여하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의 북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의 북한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협상 방안이 완성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쉽게 좌절하지 않고 북한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남과 북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통일을 위한 신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짐 로저스 회장님과 함께하는 제3회 싱크탱크 포럼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짐 로저스 회장님은 사실상의 남북 통일이 수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셨습니다. 핵 문제 등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북한 분단 국가의 국민으로서는 일단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DMZ를 신통일 한국의 비전을 담아내는 희망의 땅으로 변화시키고 한반도를 살리는 평화경제 프로젝트를 실현시키기 위한 지혜들이 오늘 우리들이 추진하는 신통일 한국의 포럼에서 제기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모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권 명예회장님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